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를 함께 공부할 유민희 선생님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여러 가지 순열과 조합의 여러 가지 순열 부분에서도 원순열을 배울 텐데, 우리가 원순열을 배우기 앞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배웠던 순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초 개념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고 진도를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가장 많이 접했던 내용이 뭐냐면 주사위를 던진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경우,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하나는 앞면이 나오고 하나는 뒷면이 나올 경우, 이런 경우에 가지수를 굉장히 많이 계산을 했었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기초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시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행. 시행 같은 경우는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A, B, C 세 사람이 일렬로 배열이 될 거다. 이런 것들, 일렬로 배열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때 주사위를 던졌더니 3이 나왔더라, 4가 나왔더라. 동전을 던졌더니 앞이 나왔더라, 뒤가 나왔더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A, 사건 B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때 나오는 그 어떤 사건의 총 가지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전부 다 세어봤더니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경우의 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거를 떠나서 이제 요건 경우의 수에 관한 개념이 되는 거고, 확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봤었죠. 이런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이용을 했었었냐면 수영도라는 아이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을 했었습니다. 수영도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윗옷이 두 가지가 있고 치마가 있고 바지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 할까? 반바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윗옷 A, B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때 수영도는 어떤 거냐면 윗옷 A에다가 몇 가지를 입을 수 있냐면 치마도 입을 수도 있고 바지도 입을 수도 있고 반바지 입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가지치기처럼 나뭇가지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떠한 경우의 수를 계산했던 것을 수영도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합의 법칙이라는 아이와 곱의 법칙이라는 아이를 배워왔습니다. 합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합의 법칙으로 계산을 했었어요. 그리고 곱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의 수를 우리는 곱의 법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었다. 곱의 법칙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데,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갈 건데 A에서 B를 가는 방법은 두 가지다. B에서 C를 가는 방법은 몇 가지다? 세 가지다. 근데 우리가 A에서부터 C까지 가는 방법은 당연히 A에서 B를 안 거쳐서, 그러니까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는 동시에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라고 해서 곱의 법칙을 적용해서 6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면 합의 법칙은 뭐냐? 합의 법칙은 A에서부터 C까지 가는 방법 6가지가 있고,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가는 길이 있다. 그럼 A에서부터 C까지 가는 방법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제 경우와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가지가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합의 법칙을 적용을 시키면 2 플러스 6 해서 몇 가지가 된다? 8가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배우는 원순열이나 중복순열이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등에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새로 배우는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기억이 안 날 때는 합의 법칙이나 곱의 법칙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해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
합의 법칙이나 고배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수업 시간 내 수업을 진행하면서 거듭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배울 개념 기초는 뭐가 있었냐면 순열이라는 말이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순열 하면은 뭐가 있는, 순서가 있는 배열을 순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n명이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이런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학교를 못 나오고 있는데 고등학교 정문 옆으로 겹벚꽃이 굉장히 예쁘게 필 때가 있어요. 거기에 뭐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일렬로 쭉 서가지고 겹벚꽃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으면 좋은데, 지금 선생님이 수업을 찍으면서 정문 쪽으로 봤는데 아직 피지 않았어요. 아쉽다. n명이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인데, 아까 선생님이 겹벚꽃을 배경으로 학급 아이들이 일렬로 쭉 서서 사진을 찍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3학년 5반 담임이니까 3학년 5반 언니들이 29명입니다. 29명이 일렬로 쫙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경우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 29 팩토리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는 n명이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n 팩토리얼이다 라고 표기를 하고,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n-2를 쭉 곱해가면서 누구까지? 1까지 곱해주는 경우다. 선생님이 29 팩토리얼이라고 했는데 29부터 28, 27, 26에서 1까지 곱하려면 힘들 것 같아요. 자, 이거는 n명이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순열은 뭐였냐면 n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거냐면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 표현하기로는 n 퍼미테이션 r이다 라고 했고요. n 퍼미테이션 r은 n부터 n-1, n-2까지 해서 얘가 몇 개가 되도록, r개가 되도록 곱해지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29명, 선생님이 아까 29명이라고 했는데 29명 중에서 3명만 뽑아서 한번 사진을 찍어보자 라고 한다면 29 퍼미테이션 3은 29 곱하기 28 곱하기 27로 계산해서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네,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순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어. 선생님이 힘들 것 같아서 29명 중에 그럼 한 명도 안 뽑아. 그럼 그 가지수는 몇 가지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퍼미테이션으로 써봐요 라고 한다면 29 퍼미테이션 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한 가지다. 즉 n 퍼미테이션 0은 1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또 29명 중에서 29명을 다 뽑는 경우래. 그럼 이거는 29명 중에서 29명을 다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팩토리얼과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29 팩토리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우리는 n 퍼미테이션 0은 무조건 얼마가 될 거다? 1이 될 거다. 또 지금 여기서 나온 n 퍼미테이션 n은 무조건 n 팩토리얼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해서 순열의 성질을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자, 그리고 0 팩토리얼은 얼마일까 봤더니 여기도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0개를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인데 그냥 내비두면 되죠. 이런 경우는 그냥 한 가지다. 이걸로 뭐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아주 기초적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순열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개념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빼먹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경우인데 우리가 문제를 이제 해결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계속 등장을 하냐면 이웃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해요. 내 가족이 있는데 아빠, 엄마가 반드시 이웃을 하고 있어야 된대.
왜 꼭 이웃을 해야 될까? 아무튼 두 사람이 반드시 이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반드시 이웃하고 뭐 C, D를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사람이 일렬로 나열되는 방법을 물어본다. 그럼 A, B를 하나의 뭐로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묶음으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 A, B를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하면 한 묶음 C, D에서 몇 가지를 나열하는 거랑 같냐면 세 가지를 나열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3팩토리얼이겠죠. 그런데 이 묶음 안에서 A, B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경우까지 고려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얼마로? 곱하기 2로 계산을 해서 이런 경우는 뭐 12가지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묶음을 이웃하는 문제가 이제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봤더니 이웃할 경우는 이웃하는 여러 개를 하나의 뭐로 생각을 해서 묶음으로 생각을 해서 그 묶음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한 순열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런데 이 순열에다가 항상 곱해줘야 되는 게 이 묶음 이 안에서 뭐가 있었냐면 배열이 있었죠. 이 배열마저 고려해서 곱의 법칙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원순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순열은 과연 무엇일까요? 원순열은 교과서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순열은 원형 모양으로 서로 다른 것들을 배열하는 것을 원순열이라고 합니다. 맨 밑에 여기 나와 있죠.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것을 원순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 열기에서는 4명의 학생 A, B, C, D가 원탁에 둘러앉아 회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 B, C, D가 원형 식탁 주변에 이제 둘러앉는 경우를 한번 선생님도 그려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자, 원형의 식탁에 원형의 식탁에 A, B, C, D가 둘러앉는 방법이에요. 이렇게도 한번 앉아볼 수도 있고 또 A, B, C, D도 앉아볼 수도 있고 이번에는 A가 변덕생이라서 A, B, C, D로 앉아볼 수도 있고 A, B, C, D A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둘러 앉아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A, B, C, D가 다 다른 모양으로 보이지만 얘를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얘랑 같아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90도 회전시키면 또 얘랑 같아지고요. 얘를 또 90도 회전시키면 또 얘랑 같아집니다. 즉 이 네 가지 경우가 서로 같은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순열에서 고려해봐야 될 건 뭐냐면 4명이 일렬로 앉는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자면 4팩토리얼이 맞지만 중복되는 게 몇 가지가 되냐면 4가지죠. 만약에 n명이 둘러앉는다라고 하면 n가지가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n명이 서로 다른 n개가 원형으로 배열되는 순열을 고려한다. n팩토리얼을 처음에 접근으로 했다가 n개가 중복이 되네 n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우리는 n-1 팩토리얼로 계산을 하겠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팩토리얼을 4로 나눠주면 3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는 걸 나눠주는 걸로 생각을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형의 식탁 주변에 A, B, C, D가 마찬가지로 쭉 앉을 거예요. 근데 원순열에서는 하나씩 빠져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나는 여기에 A를 딱 고정을 시켜 놓을 거야. A를 딱 고정시켜 놓으면 A를 기준으로 요 자리 순서대로 그냥 앉으면 되네. A를 제외한 누가? B, C, D가. 그럼 B, C, D가 일렬로 그냥 쭉 순서대로 앉으면 되니까 3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런데 얘하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되는 걸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봐도 상관이 없고, 선생님처럼 한 사람을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제 1번을 하기 전에 원순열의 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n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n팩토리얼을 생각을 했지만 몇 개가 중복이 되냐면 n개가 중복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얘는 n-1 팩토리얼과 같더라. 이것을 원순열의 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5명이 원형 식탁에 둘러앉는다. 그러면 5-1 팩토리얼에서 4팩토리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진짜로 한번 예제 1번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예제 1번은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5명의 회원이 원탁에 둘러앉는다. 1번 5명이 앉는 경우 있으니까 5에서 1을 뺀 팩토리얼 4팩토리얼인데 4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몇 가지가 나오겠어? 24가지가 나오겠죠. 24가지입니다. 그 다음 2번 회장과 부회장이 서로 이웃한데 그럼 회장과 부회장을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한 묶음으로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뭐 A, B, C라고 한다면 A, B, C를 이렇게 순서대로 쭉 앉히면 되니까 그러고 봤더니 몇 명이 앉는 거랑 같냐면 하나, 둘, 셋, 넷, 4명이 앉는 거랑 같기 때문에 4명이 원형 배열이기 때문에 4-1 팩토리얼 그리고 회장과 부회장이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곱하기 2까지 해서 3팩토리얼 곱하기 2는 12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1번. 문제 1번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원형 식탁에 둘러앉는데요. 이 순열에서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 계산을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조금 익숙한 5팩토리얼, 4팩토리얼 정도는 외워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은 6명이 원형 배열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6-1 팩토리얼 얘는 그러면 5팩토리얼과 같고 5, 4, 3, 2, 1을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120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할머니 앞에 반드시 누가 앉아야 된다라고 했냐면 할아버지가 앉아야 된대요. 할아버지는 아쉽게도 선택권이 없어요. 왜? 할머니가 앉으면 그 무조건 앞에 앉으면 되니까.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럼 제외시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라고 해서 할머니, 아빠, 엄마, 우리 아들, 그리고 누구지? 딸. 이렇게 5명이 둘러앉는 경우를 생각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5명이 원형으로 배열을 이루는 거니까 5-1 팩토리얼. 그럼 몇 팩토리얼인가? 봤더니 4팩토리얼이네. 4팩토리얼은 아까 여기서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얘는 24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문제 2번을 통해서 다음 문제도 한번 해결을 해볼 건데 문제 2번은 구절판이 나와요. 선생님이 구절판을 그리기가 애매해서 얘를 원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모양으로. 구절판은 뭐냐면 9가지의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보이는 거 한번 세보면 아마 9가지가 될 것 같은데 이 9가지 가운데 한 가지 담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5, 6, 7, 8 이렇게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건데 요런 그릇은 전통 혼례나 전통 음식과 관련된 어떠한 것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릇입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과연 이 구절판에 서로 다른 간식 9가지의 간식을 담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생각을 해보죠. 우선은 제일 가운데에 올 수 있는 간식의 가지수를 따져보면 몇 가지가 오냐면 9가지를 담을 수 있어요. 9가지를 담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나머지 여기 이렇게 따라오는 여기는
원형으로 나머지 8가지의 간식을 쭉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8-1 팩토리얼을 생각을 해서 우리는 9 곱하기 8-1 팩토리얼 7 팩토리얼은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5040까지가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45,360까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순열은 여기서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원순열을 적용시킬 수 있는 다음 내용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원순열을 적용시켜 볼 예는 어떤 경우냐면 정사각형 주변에 이렇게 둘러앉는 경우, 정삼각형 주변에 이렇게 둘러앉는 경우, 직사각형 상에 이렇게 둘러앉는 경우, 이러한 순열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팩토리얼이나 퍼미테이션은 직순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직선 모양으로 쭉 나열되는 직순열. 그리고 원순열은 원형으로 배열되는 거고, 지금은 다각형 모양의 쭉 나열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각순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과서에서 등장하지 않는 용어지만 다각순열이다 라고 알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각각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선생님은 요 다각순열을 조금 쉽게 내가 앉을 자리를 한번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를 배열해 보는 순열로 생각을 해볼 건데, 첫 번째 정사각형 모양 주변에 8명이 둘러앉는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될까? 선생님이 앉을 자리를 고정을 시킨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럼 과연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가 될까? 우선은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가 되냐면 여기랑 여기 해서 지금 선생님이 칠한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부분 두 자리가 되는 거죠. 얘는 90도 회전시키면 똑같기 때문에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딱 몇 가지밖에 없냐면 2가지밖에 없다. 그러면 이 2가지를 바탕으로 나머지가 그냥 일렬로 쭉 순서대로 앉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2 곱하기 몇 팩토리얼? 7 팩토리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삼각형 주변에 앉는 경우인데, 여기서도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냐면 1개, 2개, 이렇게 2가지가 존재하죠. 2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2자리고 나머지 나를 제외한 몇 명이 5명이 쭈루룩 앉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곱하기 얼마다? 5 팩토리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지금 2가지 경우와는 조금 다르죠. 왜냐면 정삼각형이나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았지만 지금 보는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해서 몇 가지가 되냐면 4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를 제외한 몇 명이 앉으면 되냐면 7명이 앉으면 되겠죠. 7팩토리얼을 각각 곱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는 선생님이 내가 앉을 자리를 해놓고 고정시켜 놓고 나서 생각해 본 내용이 되는 거고, 얘를 원순열에서는 어떻게 한번 살펴볼까? 원순열에서는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원순열에서는 총 몇 명이 둘러앉는 거냐면 8명이 둘러앉는 거죠. 8명이 둘러앉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 7팩토리얼. 7팩토리얼이고 왔다 갔다 2가지.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번에는 원순열의 입장에서 원순열에서 중복되는 걸 나눠줬었죠. 그렇게 해서 원순열이 들어갔었는데 한번 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생각해 볼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도 이제 순열의 입장에서는 8명이 쭉 나열되는 거니까 8팩토리얼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어때요? 네 가지가 중복이 되죠. 그래서 나누기 4를 해준다. 4팩토리얼이라고 썼다. 이제 나누기 4를 해서 이런 경우는 2 곱하기 7 팩토리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방법과 같죠. 그 다음 정삼각형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6명이 쭉 나열되니까 6 팩토리얼인데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어때요? 다 같죠? 나누기 3을 해서 이 경우도 봤더니 2 곱하기 5 팩토리얼이 됩니다. 직사각형 경우는 조금 틀린데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8명이 쭉 앉는 경우니까 8팩토리얼 중복되는 게 몇 가지가 될까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중복되는 경우는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같죠. 한 가지.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같죠. 몇 가지가 되냐면 2가지가 되죠.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서 4 곱하기 7팩토리얼 또 얘랑 같은 개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각순열에 대한 문제를 이제 교과서에서 조금 접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다양한 집에서 이제 개인 학습을 통해서 여러 문제를 접했을 때 이 다각순열을 응용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복순열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